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시와 후베이,甘肃 등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강대류 피해가 잇따랐고 사망자도 최소 1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시성에서는 강한 폭우로 저수지와 제방 일부가 붕괴됐고 수재민이 9만 명을 넘었습니다. 후베이성 동부에서는 뇌우와 강풍,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성 강대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甘肃성에서는 산사태로 수십 명이 매몰되는 사고까지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수 방지와 재난 구조 작업을 지시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폭우, 산사태, 저수지 붕괴, 강대류 피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난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주목해야 할 태풍이 또 있죠. 바로 9호 태풍 바비입니다. 기존에 함께 보이던 10호 태풍 마이삭은 이제 더 이상 독립된 태풍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JTWC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위성 분석에서도 현재 핵심 태풍은 09W 바비, 즉 9호 태풍 바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호 태풍 마이삭은 태풍으로서 사실상 사라졌고 이제 진짜 변수는 9호 태풍 바비입니다. 그런데 이 바비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JTWC 최신 분석을 보면 9호 태풍 바비는 다시 슈퍼 태풍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8일 기준으로 바비의 최대 풍속은 135노트, 돌풍은 165노트입니다. 중심 기압은 923헥토파스칼로 분석됐습니다. 이 수치를 초속으로 바꾸면 최대 풍속은 약 초속 69m, 돌풍은 약 초속 85m 수준입니다. 즉 바비는 해상에서 극도로 강한 슈퍼 태풍입니다. 하지만 진로를 보면 한국 직격보다는 대만 북동쪽과 중국 동부 내륙 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더 뚜렷합니다. JTWC는 9호 태풍 바비가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7월 10일 금요일에는 대만 동쪽 해상, 7월 11일 토요일에는 대만 북동쪽 부근, 7월 12일 일요일에는 중국 내륙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소멸하는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호 태풍 바비는 바다 위에서는 슈퍼 태풍이지만 중국 내륙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태풍으로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하지만 비구름과 수증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7월 8일 오늘 윈디 ECMWF 기준으로 보면은 9호 태풍 바비의 경로가 어제보다 중국 내륙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바비의 잔류 저기압과 수증기 흐름이 후베이성 장강 중류 그리고 산샤댐 수계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시뮬레이션이죠. 어제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를 지나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서 산샤댐 수계에 가까워지는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JTWC 기준으로 보면 바비의 중심 경로는 산샤댐을 정확히 찍는 직격이라기보다 중국 동부 내륙과 장강 중하류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산샤댐 완전 직격 또는 산샤댐 붕괴 확정이라는 말은 과장이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풍의 위험은 중심이 정확히 어디를 지나느냐는 걸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와 비구름이 어디에 쌓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대만 부근을 지나 중국 동부 내륙으로 들어가면 중심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끌어올린 고온다습한 수증기는 중국 내륙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가 이미 불안정한 중국 강수대와 연결되면 중국 장강 중하리와 후베이성, 후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장수성 일대의 비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국 장강수계와 연결된 지역이죠. 이곳에 많은 비가 누적되면 산샤댐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유입량 증가, 방류 부담, 중국 장강 중하류 배수 부담이죠. 다시 말해서 산샤댐 붕괴 확정이 아니라 산샤댐 수계와 장강 유역의 폭우 부담이죠. 중국 남부에서는 10호 태풍 마이삭의 잔류 저기압과 계절풍 수증기, 그리고 북쪽에서는 냉화와 찬 공기, 그리고 앞으로 동쪽에서는 9호 태풍 바비가 지금 오고 있죠. 전면 수증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연결된다면 중국 동부와 장강 중하리의 폭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샤댐 문제가 다시 나오죠. 산샤댐은 후베이성 이창 부근 장강 수계의 핵심 시설입니다. 현재 윈디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9호 태풍 바비의 내륙 흐름이 후베이성과 장강 중류 쪽으로 더 가까워졌죠. 따라서 바비가 산샤댐을 직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호태풍 바비의 잔류 수증기와 중국 기존 폭우가 연결될 경우 산샤댐 수계와 장강 중하류에는 분명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구호태풍 바비의 수증기까지 합류한다면 중국 장강 수계의 유입량과 방류 부담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만입니다. 바비가 대만 부근을 지나거나 대만 북동쪽을 해상을 스칠 가능성이 있죠. 만약 구호태풍 바비가 대만 산지를 정면으로 통과한다면 태풍 세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앙산맥을 비롯해 산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태풍이 산지를 지나면 중심 고조가 흔들리고 하층 순환이 깨지면서 바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전하다는 건 아니죠. 태풍이 끌어올린 습한 공기가 대만 산지에 부딪히면 강제로 상승하면서 폭우가 폭발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태풍 세력이 약해지는 대신에 산지 폭우와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지난 뒤 구호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내륙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다시 달라집니다. 바람은 약해져도 비구름은 많습니다. 이 비구름이 중국의 기존 폭우대와 연결되면 중국 동부와 장강 중하류의 비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은 한국입니다. 오늘 7월 8일 윈디 ECMWF와 JTWC 흐름을 보면은 어제보다 한국 쪽 직접 위험 반원은 조금 멀어진 모습인데요. 구호태풍 바비의 중심 경로가 한국으로 직접 올라오기보다 대만 북동쪽과 중국 동부 내륙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한국 직접 상륙은 아니라는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완전히 한국이 안전한 건 아니죠. 한국은 태풍 중심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상용어가 바로 PRE입니다. 프레데세서 레인 이벤트, 한국어로는 태풍 전면 원격 호우 또는 태풍 선행 강수라고 설명할 수 있죠. PRE는 태풍 중심이 멀리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태풍이 끌어올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앞쪽의 전선과 만나면서 먼 지역에 강한 비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구호태풍 바비의 중심은 대만과 중국 쪽으로 가고 있지만 바비가 끌어올린 수증기는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 수증기가 한국의 장마전선, 정체전선과 연결되면 한국은 태풍 직접 상륙은 아니지만 PRE형 집중호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위험은 태풍의 눈은 아니지만 태풍 전면 수증기, 한반도 주변 장마전선, 내륙에 쌓인 열기와 습기가 결합하면 좁은 지역에 갑작스러운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호태풍 바비가 중심은 중국으로 가고 있지만 수증기는 한국 장마전선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직접 태풍 위험은 다소 낮아졌지만 PRE 가능성은 여전히 감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 우선은 중국은 이미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광시성에서는 저수지와 제방 붕괴, 후베이성에서는 강대류와 토네이도성 피해, 깐수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호 태풍 마이삭은 독립된 태풍으로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9호 태풍 바비가 남아있죠. JTW 최신 분석을 보면은 바비는 다시 슈퍼 태풍으로 분석됐고 최대 풍속 135노트, 돌풍 165노트, 중심 기압 923헥토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윈디의 ECMWF를 보면은 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후베이성과 장강수계, 산샤댐 수계에 매우 가까워지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죠. JTWC도 바비가 대만 북동쪽을 지나 중국 동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중국의 폭우 피해, 장강수계 산샤댐 부담, 그리고 한국의 PRE 원격 호우 가능성이 동시에 걸린 복합 재난 시나리오를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